9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진짜 9일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건데 이제 상승으로 돌아선 건가요? 좀 조심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네. 때는 뭐 기술적 반등이 기술적 반등.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외적으로 아직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뭐 단계적으로 조금씩 뭐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셧다운 관련된 부분도 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긴축에 대한 부분도 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이 뭐 중국과의 이제 관세 인하를 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을 예전같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는 한 3가지 정도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잠시 후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잠시 하겠습니다. 후에 공개를 해주신 건가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현금을 물론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장이었는데 우리 박 차장님께서는 시장의 반등을 기술적으로 역시나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세가 전환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이르죠. 근데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43포인트 오르잖아요. 네. 어제 42포인트 빠졌고. 그러니까 오른 게 오른 게 아니죠, 사실은. 아니죠. 네. 어제 하락을 감았으니까는 기술적으로는 하락 멈춘 겁니다. 그걸 저기 잉태형이라 그래가지고 기술적으로만 차트로 봤을 때. 네네. 그죠? 근데 코스닥이 어제 3.7% 빠졌는데 지금 2% 정도 올라요. 그죠? 근데 네. 생각해 볼게요. 셀트리온이 그렇게 빠지는데 2% 오르는 거면요. 어제 정도 수준 오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3일 만에 비행도 지금 다 조정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에코프로 비행도 붙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시총 1위, 2위가 약하고 강보합 수준에서 이 정도 2%는 상승이다. 그러면 어제 빠진 폭을 충분히 코스닥에서도 감았다 보면 맞긴 맞아요.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유가 문제인 거죠. 이 그렇죠. 이유가 풀릴 거면은 그러면 기술적인 이걸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기술적 리바운드일 수 있는데, 리바운드가 나오면은 여기 기술적으로 봤을 때 2,700 정도? 2,690에서 2,700 정도. 그런데 요 정도만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러졌었던 종목들이 밑에서 반등의 폭은 굉장히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상 우리가 상담을 드리고 주식을 보면서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요, 그냥 누가 지진 거거든요. 그냥. 뭐냐면은 네. 그냥 짜증스러운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짜증스러운 물량이 뭐냐면은 반대 매매일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비자발적인, 혹은 내가 기분성으로 던지는 회피 물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물량에 대한 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통계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막상 어제 개인은 매수를 했다 그러고 외국인은 팔았다고 하는데, 막상 어제 외국인 매도는요 3천억 정도씩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 팔고 그냥 항상 파니까 장 빠질 때 1,500억이 LG생활건강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어제 3천억 때렸다 하더라도 판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 빠질 때 한 400~500억 정도 팔고 있었다가 지금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됐는데, 어떤 분께서 뭐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징글징글하게 판다고. 징글징글하게 판다. 하는데 맞습니다. 막상 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NC소프트 사거든요, 지금. 사는 이유가 쇼커버일 수도 있고요. 실적 잘 나와 쫓아가는 수가 있는데 이슈 플레이를 계속 하는 중인 거죠. 코리아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내가 보고 있는 유니버스 안의 종목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들어갔다 빠르게 나오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목을 막 던질 필요는 지금은 없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홀딩하고 있는 종목을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그 흐름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 외국인이 지금 오늘 네. 선물 9천억 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그저께 5천억 때렸나요? 정말 많이 때렸어요. 네. 그러면 그래 시장이 미국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괜찮았다라고 한 지가 이틀 됐어요. 이틀 되는데 어제 그제 이틀 때리면서 미국장이랑 또 나스닥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어제 하락은요 심리입니다, 심리. 그리고 테라, 루나코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리가 연관돼가지고 그냥 가끔 저희가 주식을 저희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매도가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되죠. 근데 그때 대부분 하락을 멈췄던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대반등이 세게 나온다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비이성적인 물량이 마무리됐고 이성적으로 할 거면은 다들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올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런 시간이 걸리겠다. 이슈를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의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팀장님의 이슈, 해외적 이슈일 수도 있고 국내 개별 종목 단위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제도 저 엄청 전화 받았어요. 그거 다 때려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투매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월요일 날 투매에 동참 안 해가지고 버텼는데 목요일 날 하니까 동참할 거야 한 거예요 지금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보면은 장의 깊이가 지금 크게 깊게 빠졌잖아요. 네. 그럼 2,550, 2,600 저번 주 가면 2,700은 PBR 한 배라 그랬어요 또. 이렇게 지금 박스권의 레벨이 낮아지는 중인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게 지친 거죠. 지쳐가지고 던지는 겁니다. 그냥 어제는. 그게 네. 한꺼번에 나왔다 보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어제처럼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장이 플랫하게 옆으로만 횡보만 하더라도요. 종목은 튀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정리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매도를 한다기보다 좀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지수가 좀 횡보할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슈를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뭐 3가지 전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공개해 주실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지난주부터도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얘기해드렸었어요. 관점으로, 근데 네. 이게 바닥을 어느 정도 시점,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의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쵸. 분할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이렇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올라왔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급등했을 때 따라가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평균적인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는 입장은 그겁니다. 뭐 분할 매수를 하는데 다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3가지 조건으로 종목을 가져가는 그런 기준이 좀 정해져야 될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실적. 네,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지금은 많이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값을 못 받는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역시나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해드렸지만 뭐 반도체 얘기해드렸고 네네.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도 제약 관련돼서는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좀 봐야 빠졌죠.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업황이 좀 돌아서는 그런 종목들과 그리고 이슈나 정책이 좀 뒷받침이 되고 되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이제 이슈나 정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권이 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뭐 원전이라든지 뭐 다양한 수소 뭐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잘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 좀 이 시장 어렵지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기 힘든 시장입니다. 실적과 업황 그리고 좀 정책적인 이슈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투자 전략은 다 알지만 제가라고 하면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대응하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